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1000만 시대. 너무 이쁘고 힐링돼요.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럴 때 또 강아지를 바라보면 막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그 느낌? 관련 산업도 점점 성장해 2020년이면 6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치료비, 예방비 등 동물 병원비. 그런데 이 병원비에 대해선 비싸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동네마다 다르니까 비싼 동네 가면은 비싸니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물병원 진료비 실태를 경제매거진 M이 집중 취재했다. 대형견인 클로이를 9년째 키우고 있는 박미진 씨. 지난해 가벼운 교통사고로 클로이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다가 놀랐다고 한다. 진료비하고 진정제 한 대 맞았는데 15만 원 정도. 대학 부속 병원을 찾아갔는데 60만 원 정도.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약이 너무 많다고 줄여주시고 소진비가 12만 원 정도다. 똑같은 증상 때문에 병원 3곳을 찾았는데 진료 내역도 다르고 병원비가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났다는 것. 어디가 아픈지 동물은 말을 못하는데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나중에 청구비를 주시는데 조금 과잉 진료를 한 것 같고. 박 씨처럼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때문에 불만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 진료 중 반려동물에 이상이 생기면 자주 받게 되는 혈액검사 비용을 대표적으로 비교해봤다. 동물병원 8곳을 직접 방문해 같은 증상을 문의했는데 아기가 설사하고 자꾸 토하고 이러는데요. 소고기 많이 해요. 근데 어저께부터 계속 하고 그리고 똥도 계속 설사. 왜 그러잖아. 병원마다 혈액검사 비용이 달랐다. 많게는 9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로 이제 기치 검사 이런 거 해야 되면 따로 추가해서. 최근 한 소비자 단체가 같은 방식으로 190여 개 동물병원들을 조사한 결과에선 혈액검사 비용이 무려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중성화 수술 비용도 대여섯 배 차이가 났고 각종 예방접종비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본적인 진료 행위에 대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비용에 있어서도 천차만별되는 것들이 좀 문제라고 보여요. 이렇게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에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동물병원들의 진료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주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도 등장했다. 딸 아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자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했는데 가격이 오픈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참여한 병원은 전국 4천여 개 동물병원의 약 1% 수준인 60여 개에 불과하다. 사이트 취지에 공감해 주시면서도 사실상 이제 내가 가격을 낮추면 주변 동물병원한테 폐를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고. 그렇다면 동물병원 진료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먼저 의료 수가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1990년대까지는 각 의료 행위마다 일정한 진료비를 받는 수가제가 시행됐다. 그러다 1999년 정부가 경쟁을 통해 동물병원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수가제를 폐지한 이후 오히려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전반적인 병원비가 상승하고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도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수의사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약품의 상태라든지 부가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조합적으로 진료의 어떤 투여가 되느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암묵적인 담합도 진료비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사 김두현 씨는 지난해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홍보했다가 다른 수의사들에게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이를 포기해야 했다. 광견병은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충분히 공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겠다. 보통 광견병 예방접종은 1년에 2번 정부가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고 동물병원들은 지역별로 최대 5천 원까지 접종비를 받고 있다.
5,000원을 받기로 한 지역 수의사회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김 씨 혼자 무료로 하겠다고 하니 반발이 생겼다는 것. 접종비 5,000원 받는 것도 아깝다라고 얘기하시는 원장님도 계셨고 수의사회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를 되게 미꾸라지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격 담합은 광견병 예방 접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어떤 지역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 친목 활동을 통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수가를 서로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는 또 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동물복지센터.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 사이 몸 일부가 성치 않은 강아지들도 눈에 띈다. 몸이 안 좋은 강아지들 한번 보러 오자 해가지고. 다 안쓰럽죠. 예, 안쓰러워서 저희도 뭔가를 해보려고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버려지는 반려동물 가운데 상당수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주인이 포기한 경우로 추정된다. 질병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이제 노화의 증세에 따라서 그 보호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고의로 이제 갖다가 좀 버리시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도 동물병원 의료 수가제를 다시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올해 검토를 해서 발표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하지만 수의계에선 일괄적인 가격 규제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히 어떤 가격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도 굉장히 질 저하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수익에는 거기에 대해 인정을 못하는 계속적인 반복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요. 다만 독일의 경우처럼 진료비의 범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반려동물 의료보험도 지금보다 활성화돼 소비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한층 낮아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동물병원마다 의료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될지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료비의 어떤 표준화라든가 어떤 공시제도라든가.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없기에 답답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들쑥날쑥한 병원비. 수의계나 정부 모두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